자, 함수 fx가 있다. 자, fx가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의 점 p 1,f를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직선이 x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할 때 곡선 fx랑 x 중에 3분 pq로서의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미분해 주시면 뭐가 돼요? 6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되니까 이거 완전제곱 고쳐주시면 x 더하기 6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어떤 양수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제곱식에다가 양수 더했으니 항상 뭐다?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도함수에 대해서는 부호만 따져주면 됩니다. 도함수의 함수 값을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함수 fx는 전 범위에서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 맞춰서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0,0 지납니다.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1,4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리겠다. 자, 그럼 지금 이 점이 점 P 1,1 대입하면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 넓이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줬을 때 이 삼각형은 4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넓이 뭐가 되겠다? 8이 되겠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함수 f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적분해주면 되겠다? 0부터 1까지만 적분해주겠다. 자, 그래서 이 친구 0부터 1까지 적분해줄게요. 그럼 뭐가 되니? 자, 0부터 1까지니까 굳이 사실 뭐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0부터 1까지 적분을 할 때 0부터 2까지 적분할 때 뭐 이런 식이 주어지면요 굳이 공식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쪽이 0이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간단하거든요. 자, 이거 뭐가 되겠다? 2분의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 3분의 1 나올 거고요. 2분의 1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1 되니까 3분의 4가 되겠다라는 거. 이 부분 넓이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4랑 3분의 24 더해서 뭐가 되겠다? 3분의 28 되겠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던 문제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동안은 원점에서 출발한 점 P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점 P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도 함수를 가지고 위치 함수를 써주신다면은 마지막에 뭐를 추가해주자? 적분상수로 A라는 값을 추가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0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되니까? A가 돼야 되니까. 자, 지금 점 P에 대한 속도 함수가 나왔는데요. 속도 함수가 뭐래? 6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0이다. 자,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절편 두 개 다 가로 찾을 수 있거든요.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왔을 거야. 그지? 인수분해해서. 근데 그 이차함수 좀 그리지 마세요. 야, 우리 어차피 지금 운동이기 때문에 t는 뭐 이상이야? 0 이상 지점에서만 보면 되잖아. 음의 범위 뭐하러 그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봤을 때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거 이것만 그리면 충분하죠.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점 P는 어떻게 움직인다? 1초까지 뒤로 움직이다가 1초부터는 앞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이거에 맞춰서 위치함수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0,a가 되겠다라는 거야. 처음 출발이 a라는 지점이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운동하는 과정 중에 지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인 지점? 5인 지점이 두 개 나온다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A가 0과 5 사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Y는 5라는 직선은 얘보다 어디 있어? 위에 있겠지. 맞니? A라는 값이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 위에다가 Y는 5라는 직선 잡아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원점으로부터 5만큼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면 수직선 위에 점 뭐랑 뭐를 잡아줄 수 있는데 5랑 마이너스 5를 잡아줄 수 있는데 5인 지점 몇 개 있다? 하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인 지점 몇 개 있어야 돼?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5라는 상수함수 딱 갖다 댔을 때 여기 있으면 2번 있을 거고요. 여기 있으면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이 극소값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래서 위치함수를 써준 다음에 뭐를 대입했더니 1을 대입했더니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5가 되더라 라는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니? 자, 이걸 할 때 뭐 구하래? A랑 시작부터 두 번째로 거리가 5가 되는 지점까지 이동 거리를 더해달라고 했어요. A 플러스 K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플러스 K인데 K라는 친구가 이동 거리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뒤로 얼마큼 갔어?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5라는 점 찍었지. 그럼 얼마큼 뒤로 갔니? A 플러스 5만큼 뒤로 간 거잖아. 자, 수직선 위에서 이 운동 봐봐. 원점 마이너스 5 여기 A라는 점 있고 여기 플러스 5라는 점 있어. 근데 운동 어떻게 되는 거야?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뒤로 마이너스 5라는 점까지 가요. 찍고 나서 어디로 가? 5로 가요. 그치?
그럼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움직였어? A 플러스 5만큼 움직였지. 그리고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또 움직인단 말이야. 얼마큼 움직였어? 10만큼 움직인다고. 그럼 A 플러스 5에다 10 더하니까 A 플러스 15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K라는 값이 A 플러스 1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A 플러스 15의 값을 찾아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지? 맞니? 그럼 A가 어떻게 찾는다고? 위치 함수를 써주고 나서 자, 전피의 위치 PT라고 합시다. PT는 뭐가 되겠다? 2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0 대입했을 때 A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썼을 때 여기다 몇 대입하자? 1 대입하겠다라는 거. 1 대입했더니 뭐가 되는데요? 2 마이너스 10이니까 A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이 값이 뭐가 되더라? 마우. A는 몇이다? 1이 되겠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죠. A가 1이니까 이 값은 뭐가 된다? 17 되겠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잖아. 그지? 11번에서 막힌 친구들은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에요. 항상 뭐만 봤으니까. 아니, 항상까지는 아니지. 한 10문제 나오면 여기 파트에서 한 10문제 나오면 10문제 중에서 9.5문제는 9문제도 아니야. 그거보다 더 비중이 높아. 한 9.5문제는 원점 출발이 아니라 A라는 점 출발이 아니라 원점 출발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너무 익숙해진 거야. 적분상수에 0을 대입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그동안 왜 상수부에 뭐를 넣었어? 항상 그냥 0만 넣은 거야. 의미는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걸 줬었는지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다른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 높은 거 맞아요. 평가원에 나오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단원을 생각하지 않았다. 단원을 생각하지 않는데 꼭 써야 되는 걸 쓰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반성하셔야 돼요. 틀렸을 수 있어. 거기까지 다 써놓고 나서 틀렸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것도 써놓지 않고서 기본적인 내용도 써놓지 않고서 그냥 존나 어렵네 이러고 나서 끝났다면 이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디 단원 문제야? 13번 문제. 단원명이 뭐야? 대단원 말고 대단원만 하면은 죽여버릴 거야. 정적분이요? 죽여버릴 거야. 거기서 조금 더 좁혀볼까요? 소단원까지 좁혀보자. 어디 단원이야? 뭐라고? 뭐라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지? 다들 알잖아. 그지?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고요. 여기 파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의 제거가 목표가 된다? 인테그랄, 그 꼴배기 싫은 자식의 제거가 기본 목표가 돼야 돼요. 얘 없애려면 뭔 짓 해야 돼? 대입과 미분 뿐입니다. 그지? 자, 써볼게요. 13번. fx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인데 3,0을 지나면서 증가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직선 아닙니다. 직선 아니야. 몰라. 곡선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지. 자,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 fx가 있다라는 거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정의가 됐다? 0부터 6까지에서만 정의가 됐습니다. 자, 0부터 6까지에서 gx라는 자식이 정의가 됐는데 0부터 6까지 ftdt 0부터 x까지 ftdt랑 누구? 6부터 x까지 ftdt를 곱해놨어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무지성으로 여러분들이 써놔야 되는 건 뭐라고? 대입과 미분이야. 뭐 대입할 거야? 특이값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 물론 두 개의 인테그랄을 다 없앨 수 있는 수치는 없지만 두 개를 하나로 줄여줄 수 있어요. 맞니? 자, 먼저 써보자. 뭐 대입할 거야? 0 대입할 거야. 주제로는 0이다. G6은 0이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미분할 거야. 미분하게 되면요, 이거 지금 x에 대한 곱함수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거 미분해도 fx가 되거든요. 걔네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뭐로 묶여? 공통인수 fx가 나온 거니까 fx로 묶어줄 수 있겠다. 뒤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6부터 x까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니? fx 생략할게요. ftdt 생략할게.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봤어. 그리고 나서 밑에 기니 기준 볼게요. 자, 선생님이 매번 얘기를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기억은요 13번이 됐든 14번이 됐든 11번이 됐든 몰라 15번 나이로 나와도 기억만큼은 무조건 쉬운 3점이 될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니디 문제 찍어야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기억은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기억은 3점짜리보다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와 있는 2점짜리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어. 3점짜리 그 지금 4번에 나오는 문제보다 쉬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 기억은 그냥 바로 끝내자.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지면 할애하기도 아까워요. G' 뭐 구하라고 했어? G' 3 구하랬죠? 여기다 3대입하라는 거네. 그지? 0부터 3까지, 6부터 3까지 F3. 문제에서 F3 뭐라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중괄호와 상관없이
3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얘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참이요. 그지? 자, 니은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워딩은 뭘까? 흑소예요.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하나도 보태지 않더라도 100번 얘기했어요. 뭐가 나오면? 증강급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강급체가 나왔다. 증가, 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라는 워딩이 나왔다. 무조건 도입 뭐로 해라? 도함수 도입해라 라고 얘기했지. 그지? 근데 우리가 방금 무지성으로 쓴 결론에 도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얘를 이용한 거야. 야, 그러면은 지금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점인지 극소점이 존재하는지 찾을 거야. 극소점이 나왔다면 뭐를 봐야 돼?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는 점이 있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있는지만 찾아주면 돼. 그지? 자, 지금 니은에서 뭐가 되면 0부터 6까지 FTDT가 양수일 때 3과 6 사이에서 GX가 극소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지금 0부터 6까지 fx dx가 FTDT가 양수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fx 그림 있거든요. 자, 이 자식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서 0부터 6까지 접근했더니 양수래.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잡아줬을 때 요거 넓이 A라고 하고 요 넓이 B라고 해볼게요. A랑 B 사이 관계 알 수 있지? 어떻게 돼? P가 A보다 크다잖아 그냥. 얘가 얘보다 크면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 양수 될 거 아니야. 맞니? 맞아? 자,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A가 B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맞니? 자, 그런데 3과 6 사이에서 GX의 극소값이 존재하는지 봐야 돼. 그럼 우리 뭐를 찾겠다고? 3과 6 사이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거거든요. 근데 3부터 6까지 범위 내에서 지금 주어진 식만 봤을 때 특이한 지점이 있어? 특이점이라는 게 있을까? 4라는 지점 특이점이니? 얘기할 수 없지. 야, 4나 뭐 2루트 3이라는 점이나 아무 상관없는 그냥 뭐 4가 더 이쁜 숫자니까 대입해 보겠다?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값도 대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대입해봤다시피 0과 6이라는 점은 특이점이야. 또 한 가지의 특이점이 더 있어. 네, 3이라는 점이 더 있어요. 뭔가를 대입해 본다면 0 근방, 3 근방, 6 근방에 대한 부호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는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특이점이라고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짓을 좀 해볼게. 우리 3부터 6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이라는 점에 대한 값은 의미가 없죠. 그치? 아무 의미 없지. 3부터 6까지니까. 그럼 3 근방을 따져볼 거고요. 6 근방 쪽을 따져볼 거야. 그러면은 x에다가 x에다가 3보다 조금 큰 값 대입해볼게. 3보다 조금 큰 값을 대입해볼게. 왜 3은 대입하면 그냥 0이 된다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야. 부호를 따질 수가 없다고. 그치? 3이라는 딱 정확한 그 지점에서는 부호가 의미가 없어. 그냥 0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3보다 조금 클 때 부호가 뭐가 되는지 따져볼게요. 그러면 fx 뭐가 되겠다? 3보다 조금 큰 곳에서 fx 부호 뭐가 돼? 양수지. 플러스. 자, 그 다음에 x에다 뭐 대입하겠다고? 0보다 조금 큰 거 대입해보겠다고. 그러면은 0부터 3보다 조금 큰 지점까지 접근할 거야. 뭐가 되니? 당연히 음수되겠지. 맞니? 이 덩어리랑 여기 지금 조금 0보다 조금 큰 놈을 더 더해주는 것 뿐이야. 뭐가 돼? 음수가 되지. 자, 그 다음 6부터 3보다 조금 큰 지점까지 접근할 거야. 6부터 3보다 조금 큰 지점까지 접근할 거야. 피접근 함수는 양수지만 어떤 방향으로? 역순으로 접근하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결과는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얘도 음수, 얘도 음수예요. 자, 즉 G 프라임 3 플러스는 뭐가 된다? 음수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니까 음수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자, 이제 x에다가 뭐 대입해 볼 거냐면 6을 그냥 대입해 볼게요. 물론 0과 6 사이 지금 6이 열려 있거든요. 6을 대입해봤자 의미가 없으나 6을 대입해도 0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식이
6을 한번 대입해볼게. 6 대입하면은 지금 fx 뭐가 돼요? 어차피 3과 6 사이에서는 항상 뭐가 돼? fx 양수란 말이야. 지금 여기 양수야. 자, 20 볼게요.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접근하는 거지. 0부터 6까지 접근한 거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양수야. 6부터 어디까지? 6까지니까 그냥 0일 거 아니야. 6 대입하고 지금 얘가 뭐가 되겠다? 양수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6을 대입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양수 나오는 거야. 근데 6이라는 지점은 지금 열려 있으니까 포함시키면 안 되겠지? 그럼 6보다 조금 작은 지점 생각해봐. 6에서 양수야. 근데 fx 무슨 함수? 지금 gx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거든요. 맞아? 맞지? 다항함수 가지고 뭐 다항함수 가지고 뭐 접근한 거 곱했으니까 당연히 연속 함수겠지. 그지? 그럼 6에서 양수야. 6보다 조금 작은 지점도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6에서 양수니까 6보다 조금 작은 지점에서는 음수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뻑큐. 연속이라니까? 연속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양수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시점이 무조건 있다라는 거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극소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니은 참이 되는 거야. 이해돼? 나 지금 대단한 짓 안 했어. 극소라는 말 나왔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소라는 말 나왔어. 우리는 증감극초라는 워딩 나왔을 때 도함수 쓰기로 했어. 근데 마침 봤더니 위에 써놨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호만 신경을 쓸 거야. 극소인지만 밝히면 돼. 극소값이 몇이다라고 안 했고요. 극소값이 존재하는지만 밝히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보호 변화가 생기는지만 보면 돼. 그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만 있으면 돼. 근데 봤더니 뭘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어. 특이점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 식을 보아하니 0과 6이라는 특이점 이미 식에서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 지점을 하나 찍어줬지. F3은 0이에요 라는 포인트점을 찍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해서 3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라는 워딩도 썼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3이라는 지점을 추가적인 특이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입해야 된다면 이 문제에서 0, 3, 6 말고는 대입할 게 없다. 그리고 부호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0근방, 3근방, 6근방에 대한 부호 정도는 따져줄 수 있겠다는 거. 왜? 주어진 함수가 뭐니까? 연속함수니까. 오케이? 풀이 외우지 마세요. 풀이 외워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선생님이 0, 3, 6 근방에서 뭔가 대입을 처리를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걸 대입한 걸까? 아니야. 나나 니네나 대입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응? 알겠어? 자,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지선다까지 줄였어요. 응? 자, 이제 디귿으로 가볼게. 자, 디귿에서는요 뭐라고 했어? G'1이 0보다 작으면 G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G'1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자, 우리 니은에서도 이 조건이 뭐를 의미하는지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건이 뭐를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나서 얘를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G'1이 뭔데요? 여기 G'(x) 나와 있으니까 F1은 음수. 그지? 자, 여기다 1 대입해볼까? 음수야. 그지? 그 다음 지금 fx를 0부터 1까지 접근하겠다. 뭐야? 마이너스 되지. 6부터 어디까지 접근하겠다? 6부터 1까지 접근하겠다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랑 뭐를 곱해야 음수가 돼요? 플러스를 곱해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이거의 결과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부분이 뭐야? 이미 음수가 확정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x에 뭐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그거의 적분값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맞니? 즉 6부터 1까지 적분값이 0보다 어떻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1부터 6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맞니? 자, 얘가 의미하는 거 인테그랄 1부터 6까지 ftdt가 뭐다? 얘가 뭐다? 음수가 된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끊어봐. 어디로 끊었어? x 몇인지죠? 1인지점으로 끊은 거야. 끊었더니 여기 넓이가 여기 넓이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거든요. 맞니? 그럼 지금 여기 A라고 써놓은 놈을 여기 왼쪽을 A1, 여기 오른쪽을 A2라고 해봐. 그랬을 때 A2가 B보다 크다가 되는 거거든. 맞니? 여기까지 결론을 낼 수 있어. 맞니? 그지? 여기까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정의만 알아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단한 거 안 했어. 자, 이럴 때 뭐 구해라? G5를 뭐 1이랑 비교했니? 아니지. 그지? 부호만 따지면 되는 거야. G5의 부호만 따지면 돼.
지우가 뭔데?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FTT 곱하기 뭐부터 6부터 5까지 FTT야. 이거 양수야, 양수. FT가 5부터 6까지 항상 양의 범위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역순으로 접근한 거야. 그지? 음수야. 그지? 0부터 5까지 fx 접근해달래. 0부터 5까지 접근이야. 야, a2가 b보다 커요. 그럼 지금 여기 5로 끊게 되면 요만큼 넓이 b보다 작아지지. 맞니? 자, a2보다 더 큰 넓이에 마이너스 붙여줬고요. b보다 더 작은 거에다가 오란 점 찍어준 거야. 3부터 5까지를. 그럼 접근하면 뭐가 되겠어? 음수 되는 거지 뭐. 너무 간단하잖아. 음수 곱했으니까 결과 뭐가 되겠다? 양수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지? 수식 쓸 것도 없어. 꽤나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자, 15번 문제. 지금 뭐 15번과 21번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이번에 오답률이 꽤나 높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봤을 때 15번이랑 21번 비교해 봤을 때 15번에 도전한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첫 번째 이유 객관식이니까 뭔가 대충 비슷하게 나왔을 때 찍을 확률이 높겠다. 찍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 두 번째, 익숙한 소재다야. 21번에 비해서 익숙한 소재다라는 결론으로 이 문제를 더 건드렸을 거예요. 근데 21번과 15번은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익숙하다 정도야. 사고력을 묻는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난이도로 봐주셔야 돼요. 21번과 15번을 이번에. 자, 어떻게 나왔냐? fx가요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 상태. 자, 어디서 정의된 연속함수 gx?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만 정의된 거야. 자, 여기서 gx라는 연속함수가 주어졌고요. 자, 이럴 때 이 fx랑 gx를 가지고 곱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자, 그리고 조건 하나 더 나왔지? 누구? g0랑 g6을 곱했더니 g1을 곱했더니 6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최종적으로 뭐 구하래? g4의 값을 구하래. 이 문제 어디다 넣는 문제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면은 초단원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는 어디다 넣은 문제일까? 어디다 넣은? 어디다 넣은 문제야? 어디다 넣은데요? 연속이야. 연속이야. 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랑 같은 유형으로 3점짜리 문제를 내잖아. 5번 정도에 나온 3점짜리 문제를 내잖아. 여러분들 다 맞춰. 3점이어서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정도로 묻는 개념 자체가 그리 깊지 않다고. 그 깊이 자체가 그리 깊지 않다. 야, 니네 이거 되게 잘 풀어. 이 문제. 자, 이렇게 줬을 때 니네 gx 어떻게 쓰니? 물론 뒤에 어떤 조건 더 나올 거야. 이 정도 나왔어. 이렇게 나왔을 때 니네 어떻게 쓰지? 이렇게 씁니다. 그지? 그리고 x는 3일 때 a라는 값을 주게 됩니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값은 있어야겠지. 그리고 나서 내 식 어떤 거 써? 얘 어디에서? 3에서의 뭐가? 극한값이 a다 라는 거 쓰잖아. 그지?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가 a다라는 식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fx는 무조건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x-3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 지금 좌변에 있는 이 영인자를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다?
우변에 있는 이 다항식이 누굴 가지고 있으면 돼? x-3이라는 인수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논술같이 서술형 문제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 얘기할 거 쓰시면은 감 좀 오지게 당할 거예요. 하지만 현 수능 체제에서 객관식 문제나 단답형 문제 풀 때는 그냥 어떻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다? gx는 x-3분의 fx라고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얘가 뭘 가지고 있을 거니까 x-3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x-3 나눈 상태로 이거 자체를 어떤 식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물론 3일 때 정의 안 되는 거 맞지? 정의가 안 되더라도 분자에 뭐가 있다? 커버칠놈이 있다. 분자에 무조건 있다고. 약분할로 무조건 생성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만 정의가 됐어요? gx가 양의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정의가 됐습니다. 자, gx가 연속이라는 걸 따져야 되니까 자, 이식 봐봐. fx는 gx분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라고 쓸래? 아니면 gx는 fx분의 얘라고 쓸래? 누구 이항할래? fx 이항할래? gx 이항할래? fx, gx 이지선다. 둘 중에 하나. 누구 이항할래? 불용은 없어.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의 영인자가 발생을 한다면, 자, 분모에 있는 누구?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영인자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누가 다 커버 쳐주면 되는 거야? 분자에 있는 영인자들이 커버를 막 쳐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의 영인자가 분자에 뭐가 있어요? 인수분해한 결과 보이지? 4x로 묶게 되면은 x 더하기 1과 x-1이 나옵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영인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누구랑 누구? x랑 x-1 두 개가 있을 거야. 선생님 x 플러스 1은요? 관심 바뀌라고. 어차피 그 자식을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얘를 커버 칠 수 있는 놈이 아니야. 의미가 없어. 왜? 거기서 커버 안 쳐도 상관없거든. gx는 어디서만 정의가 되니까 양의 범위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정의가 될 거니까. 맞니? 뭐 요 정도까지 써놨어요. 여러분들 이걸 쓰시면서 개념을 살짝 그 수학적인 개념을 흐트리는 식이긴 하지. 아까 내가 설명했다시피 절대로 정확한 식이 아니야. 분모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분모의 영인자를 분자가 어떻게든 커버 쳐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돼요. 쓰고 나서 그 허점을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 그 포인트에서 이젠 질문이 계속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0랑 G2를 곱했더니 6이에요. 그 말인즉슨 G0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G2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어떤 값을 가져야겠다라는 거. 자, 그런데 봐봐. 뭐 대입했더니 0 대입했더니 뭐가 될 수 있게 됐어? 0이 될 수 있게 됐지? 0이 되면 근데 안 된대. 뭔 소리야? 분자에 있는 저 X라는 영인자는 부모와 함께 산화돼야겠다라는 거야. 맞니? 너무 좋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gx를 0으로 보낼 수 있는 0이라는 값. fx도 뭐로 가야겠다? 0으로 가져야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 0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그냥 약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지? 부모의 영인자를 그냥 분자에 있는 영인자가 서로 소거를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자, 그러면 분모의 상태를 잘 봐봐. f1x가 있어. f1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자, 얘 양의 영인자가 있으면 돼, 안 돼? 있어도 되지. 있다면 누가 돼야 돼? x-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얘가 양의 영인자를 갖는다면 x-1이 돼야 되고요. 아니면 얘가 영인자를 아예 안 가져도 돼.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거 몇 차 함수라고? 최고차 함계수가 몇인? 1인 2차 함수야. 요 친구가요. 이거 인수분해한 식이거든? 맞니?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f1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란 말이야. 얘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야. 근데 만약에 얘는 영인 지점이 없다라고 가정해봐. 없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양의 범위에서 영인자가 없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여기 x에다가 양수를 대입하면 다 뭐가 돼? 양수 되지. 여기에다가 양수들을 막 대입해봐. 양수가 아니라 0과 2를 대입했다고 해봐. 분자에 뭐가 되니? 음수 되잖아. 이 식에다 0 대입하면 음수고요. 이 식에다 2 대입하면 몇이야? 양수 되지. 그지? 그럼 지금 분자끼리 곱해주면은 뭐가 돼? 음수 되지. 근데 결과가 뭐 나왔어? 양수 나왔지. 그럼 부모끼리 곱했을 때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영인자가 없잖아? 지금 얘가 양의 영인자가 없잖아? 그럼 여기 x에다가 어떤 양수를 막 대입을 해도 상관없이 항상 뭐가 돼? 양수가 된다고. 그럼 지금 얘는 양의 영인자가 있으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치? 즉 결과적으로 G0랑 G2가 6이다라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G0랑 G2의 곱이 뭐다? 양수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신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자식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양의 영인자가 없다라고 가정했더니 부모는 항상 양수가 돼버렸어. 근데 분자에다 0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뭐가 됐어? 0이랑 2를 대입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됐어.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곱할 거거든요. 곱했다라고 했을 때 분자만 곱했을 때 음수. 그럼 분모에서도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래 양수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양의 영인자를 가지고 있다. 즉 F1X는 누굴 가지고 있다? X-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더 갈 수 있네? 뭐가 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누구를? GX. 다 왔어.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이 결론을 낼 때는 G0랑 G2의 곱이 뭐이다까지 본 거야? 양수이다까지만 본 거야. 이제 6이라는 값을 정확히 활용을 해보자고. 0 대입해봐. G0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4. G2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알파분의 12가 되겠지. 자, 둘 곱해주면 분자가 뭐가 돼? 48 되는 거지. 그럼 분모 뭐가 돼야 돼? 곱해서 결과적으로 6 나와야 되니까 분모의 곱은 8이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다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알파는 뭐? 알파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지? 양의 영인자가 있다면 F1X가 양의 영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밖에 안 된다. X-1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뭐가 돼버리면 4가 돼버리면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양의 범위에서 얘 X-4를 커버칠 영인자가 분자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 땡 탈락 얘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GX가 확정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구한다? G4의 값을 구했죠. 이렇게 되겠다는 걸 수 있겠지. 맞아요? 이해돼?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양의 영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냈단 말이야. 아까 그냥 부호만 신경 쓰면서 좀 더 정확하게 가볼까? 좀 더?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또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약간 추론 느낌으로 해서 가잖아? 되게 안 좋아해. 표정들이 좀 정확하게 뭔가를 써줘야 이러는데 시험장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쓰고 있으면 시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 내공을 늘려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지금 남은 기간.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 다 됐잖아. 여기까지 너 충분히 됐잖아. 그치? 이 상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G0 한번 써볼까? G0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야. G2는 뭐가 돼요? 2 대입하니까 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윗줄과 아랫줄 곱했더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6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분자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48이 됐으니까 이거 분모끼리 곱해서 뭐가 돼야겠다? 마이너스 8이 돼야겠다는 얘기할 수 있지. F1 제로하고요. F1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된 거야. 자, 지금 fx 몇 참수? 2참수야. F1x 2참수야.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야. 연속함수가 있는데 0이랑 2에서 F5가 어때? 반대가 됐죠. 곱해서 마이너스 8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 F5랑 2에서 F5가 반대가 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 말의 결론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과 2 사이에 누가? F1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누구 사이에? 0과 2 사이에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맞니? 왜?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지금 연속함수에 대해 0 대입했을 때랑 2 대입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됐어. 그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 사이에 무조건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0이 되는 점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0과 2 사이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면 그건 누구일 수밖에 없다? 이 자식을 커버칠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모는 뭐를 가지고 있다? x-1을 가지고 있다.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x-1 곱하기 x-알파로 바꿔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주셔도 돼요. 그치? 근데 이거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스무스하게 그냥 양의 부분에서 뭐를 갖는다?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근을 갖는다면 누구일 수밖에 없다? 커버칠놈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점밖에 우리가 갈 곳은 없다라는 거. 0과 2 사이라고 생각도 안 해도 당연히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양의 범위에서 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5번의 답은 5번 되겠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F를 구한다고? fx는 gx분의 저거다? 그냥 fx 구했잖아 지금. 그냥 처음부터 GX를 안 하고 그 식을 그렇게 해서 근데 과정이 다르지 않을걸? 결국에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에 인수 맞닿아 있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풀이 자체를 다양화시키지 마세요. 1학기 때는 그렇게 하에 가면서 본인 방법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게 지금 기출 변형이란 말이야. 이미 나와 있는 기출 변형이야. 시험장에서 변수 발생하면 무조건 틀려. 틀린다고 봐야 돼. 답이 맞더라도 틀린 거야. 왜? 생각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거기까지. 무조건 그냥 기출문제에서 봤다. 너네들 수업해주신 선생님께서 풀이해주신 방향으로 도입을 하시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본 방법으로 도입을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시간 단축에는 무조건 그게 더 유리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19번부터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어렵지 않은데 일부러 보는 거야.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 세제곱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fx 더하기 x가 동시에 뭐다? 2다. 이럴 때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극한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fx의 2차항 계수까지를 찾아줄 수 있겠다.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몇 가지 알 수 있어? 몇 가지? 두 가지 알 수 있지. 먼저 분자에 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가 1이 되겠다라는 얘기 먼저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0분의 0꼴이니까 자, 0분의 0꼴에서 앞으로는 뭐 쓰자? 로피탈 그냥 쓰세요. 시간 단축 지켜야 됩니다. 분모 미분하면 뭐가 되고요? 1 되고요. 분자 미분하면 f'x 더하기 1이 되겠다. 거기다 몇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된 거야? 2가 된 거야. 그러면 결론 뭐가 되니? f' 마이너스 1이 되겠다는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맞니? 이식과 이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뭐 ax 더하기 b 놓고 나서 대입을 할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한 방에 구해보자고. 그냥 바로 fx 바로 써보자고. 얘가 이식과 이식을 만족시킨다. 뭐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하자.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했을 때 얘는 몇 차 함계수? 1차 함계수. 얘는 몇 차 함계수? 상수 함계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여기에 우리는 뭐를 넣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몇 x제곱?
3x제곱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잖아. 얘네 이항정리 배우잖아. 확통, 그지? 1331 파스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x제곱 나와요. 그럼 여기 뭐 붙어야 돼? 이차함계수 여기서밖에 더 안 나와. 결과 뭐 돼야 되니까? 2x제곱 돼야 되니까 여기 뭐 들어가겠다? 마이너스 1 돼야겠다는 얘기 바로 할 수 있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뭐 들어간다고? 1 들어간다고. 여기 뭐 들어간다? 1 들어간다고. 이거야. 그지? 바로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를 구해주세요? F2를 구해주세요. F2 27 마이너스 9 더하기 3 더하기 1 22가 되겠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겠다. A, B 넣어가지고 1차 연립방정식 풀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끝나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 풀어줄 때 그냥 문제 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 짓을 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챙겨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뭐를 썼으니까 그걸 적어가야지? 신박한데? 써가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왜 적었었는지를 계속 생각하세요. 그 포인트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기 계산 틀렸는데요? 계산 과정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계산 틀리면 내가 뭐 점수 받을 거야? 아니잖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왜 저렇게 저 과정이 왜 저렇게 저 두 곳이 왜 링크가 맺어져 있지? 굳이 왜 저기서 저 값을 대입했지? 그 설명이 필요한 거야 니네들한테는. 아까 그 문제도 13번 문제도 왜 내가 3 근방의 값과 6 근방의 값을 대입을 했는지. 선생님 왜 그럼 다른 지점 대입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21번입니다. 저구차 한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 그리고 나서 gx가 새로 정의가 되는데요. 자, gx는 fx 아니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20이라는 2차 함수래요. 둘 중에 하나를 표현을 하겠대. 언제? fx가 y는 x라는 직선보다 어디에 있으면은 더 위에 있으면은 그냥 싹 다 fx를 남길 거고요. fx를 그냥 그대로 남길 거야. 그런데 fx가 누구보다? y는 x라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아니면 그 위에 있다면 어디로? 이 곡선으로 변형시키겠대요. 그럼 지금 fx를 기본적으로 그린 상태에서 일부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이 함수를 그려주는 거야. 일부를.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첫 번째 조건 GA가 GA 뿔 더했더니 뭐가 되는? 파이 되는 A 값이 있는데요. A 값이 몇 개? 3개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합이 몇이래?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주어졌어? G 4가 5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F9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문제 좀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이거 그리다가 뭐 하여튼 최고차 함계수가 뭐임? 양수인 4차함수잖아. 그럼 무한대에서 내려왔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걔랑 누굴 비교하자? y는 x랑 직선 비교할 거거든? 그럼 거의 모든 경우 누구 따라가는 거야? 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졸라 뭐 많잖아. 플러스 무한대까지 졸라 뭐 많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fx를 그릴 건데 이런 지점들에서 뭔 짓 하는 거야? 거기를 뭐로 바꿔준다? 저기에는 저 이차함수로 바꿔주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그치? 그러면 지금 얘는 부차가 안 됐으니까 이 자식이 어디에 그려지는지 좀 생각해보자. y는 x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그려볼 거야. 근데 얘가요 y는 x라는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요. 봐. y는 x하고 수학수 비교해봐. 교점이 나오는지 찾아볼 거거든? 교점이 나오는지 찾으려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이거 써봐. 얘는 0이다 되는 거거든. 그지? 교점 찾으려면은. 근데 이거 좌변이요. 자, 이 함수는 우리 지금 수능에 출제됐던 함수예요. 이거 완전적으로 고치면 뭐가 돼? 이렇게 돼요. 얘 4분의 81이잖아. 4분의 81이면 20.25잖아. 20.25 중에서 22가 하나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남은 부분 누구? 1.75만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 항상 0보다 어떻다? 항상 0보다 크다. 그럼 이 방정식 근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근 없어. 근이 없으니까 지금 미러블록의 2차 함수랑 얘가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럼 아래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야. 뭐 지금 굳이 축을 따지자면 뭐 지금 x는 5라는 점 되겠지, 그지? 이렇게 생겼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 지금 f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봐. 그럼 gx 어떻게 그려야 돼? 그림 연습 좀 해볼까? 자자자자자자자 여기까지 갔다. 여기서 이거 택하고요. 여기서 이거 택하고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구 그리는 거야? 이거 이어서 그리는 거야. 물론 이렇게 꺾이진 않겠죠. 이차 함수야 이거. 그리고 여기 뭐 그려? 여기까지 볼록 이거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야. y는 x보다 위에 fx가 있으면은 fx 그냥 그대로 줄 거고요. fx가 x보다 이 직선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누구 고르겠다고? 이 이차 함수 고르겠다고.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림 그려봤더니 지금 주어진 함수 gx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잖아.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워딩이 나온 거야.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나온 거야. 뭐가 표현됐어? 극한, 좌극한, 우극한이 표현됐지. 그려봤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 특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지금 두 개의 연속 함수를 가지고 구간을 분할시켜 놨는데, 그 결과를 그려보니까 뭐가 되더라? 불연속 함수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극한 개념이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각해봐. 이 A라는 지점,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뭐가 되는? 8이 된다라는 이 A라는 지점이 연속인 와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불연속인 곳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연속인 곳이 어딘데? 그러니까 fx 쭉 따라갈 때가 연속이야. 그치? 그리고 또 뭐? 이 밑에 있는 이 참수 따라갈 때도 그 와중에는 연속이야. 언제 불연속이 돼? 교차될 때. 교차될 때는 무조건 불연속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언제 교차가 되는데? fx가 y는 x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마다 y는 x와 뚫릴 때마다 불연속이 돼요. 맞니? 맞아? 맞니? 이 상황이 나올 때마다 불연속이 된다? 그치? 그럼 그때마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거 맞아? 이건 또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낼 거였으면은 그 포인트까지 짚게 했어야 돼. 봐봐. 이런 짓을 한번 해볼게. fx라는 놈을 그려봤더니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됐다고 쳐. y는 x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접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볼게. 이차 함수.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져? 얘 따라가 하고 나서 여기 구멍 톡 뚫려. 그러면서 요 지점에서만 뭐가 돼? 이거 택하는 거지. 불연속은 맞아. 근데 지금 gx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그린 게 뭐야? gx거든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fx, 여기 이 친구가 여기 아래줄에 있는 이차 함수 그린 거야. 얘 내가 fx 일부 그린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한 게 뭔데? gx거든요. 근데 불연속은 맞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아니? y는 x랑 만날 때 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연속은 돼요. 불연속은 돼. 나 그 점에서 뭐일 수 있다? 좌우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사실 이 문제 요 포인트까지 낑겨 넣어서 만들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22번으로 가야겠지. 요 상황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GA마와 GA 뿔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GA마랑 GA 뿔이 같은데 뭐가 되는 상황? 8이 되는 상황 생각해도 뭐야?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연속 상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GA마랑 GA 뿔이 같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싹 다 fx를 고르거나 좌도 fx를 따라가고 우도 fx를 따라가거나 좌도 이 이차함수를 따라가고 우도 이 이차함수를 따라가는 상황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첫 번째 fx 따라간다고 쳐봐. 좌악한 뭐가 돼? fa 되는 거지. 우극한 뭐가 돼? fa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EFA가 몇이다? EFA가 뭐다? 8이 낫지? FA가 뭐인 상황? 4인 상황을 찾아줄게요가 되는 거야. 어? 자, 두 번째 얘를 불렀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 아랫줄에다가 A 대입했을 때 뭐가 된다? 아랫줄에 A 대입했을 때 뭐가 되는 상황? 4가 되는 상황 골라주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22가 4가 된다.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6이 0인 A값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 봐봐. 완전제곱 고치면 A 마이너스 5의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1 되는 거지. 0일 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 어? 지금 얘만 따라가면서는 그 연속이면서 좌우칸 합이 8이 되는 상황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어? 자, 두 번째. 자, GA 마랑 GA 뿔이 같지 아니할 때는 언제가 될까? 언제야? 교차될 때잖아. 그치? fx랑 yx가 교차될 때 지금 여기서 좌악한 얘, 우극한 얘잖아. 지금 요 지점에서 좌악한 얘, 우극한 얘가 된단 말이야. 지금 요 지점에서 좌악한 얘, 우극한 얘가 되지. 요 지점에서 좌악한 얘, 우극한 얘가 된단 말이야. 거기서 같지 않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때는 뭐랑 뭐가? 윗줄에 A 대입한 거랑 아랫줄에 A 대입한 거의 합이 뭐가 된다? 8이 된다고 써주는 거지. 얘가 8이 되는 거야. 근데요, 언제 교차가 되는데? 언제 이런 불연속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fx가 뭐가 될 때? fx가 어디에 걸칠 때? yx라는 직선에 걸칠 때가 되는 거지. 그럼 fx의 함수값이 뭐랑 같아지는 거야? x좌표랑 같아지는 거지. 그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얘가 a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교차되는 요 지점들이요. 요 지점들이 다 fx랑 뭐가 같아지는 지점? y는 x가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그렇지? 그럼 지금 이 지점에서 함수값, 이 지점에서 함수값, 이 지점에서 함수값, 이 지점에서 함수값은 다 y는 x랑 똑같은 거죠. 맞니? 그래서 fa를 뭐로 바꿔줄 수 있겠다? a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거. 거기 써봐. 자, 이거 다 이항할게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30이 0이 된다라고 살 수 있고요. 그럼 a는 뭐가 되겠다? a는 5 또는 6이 되겠다라는 결론 낼 수 있겠지. 맞니? 어? 맞아?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찾았어? 어떤 상황들 찾았어?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뭐가 되는 상황들? 8이 되는 상황들을 찾았어. 어?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교차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fx랑 이 y는 x가. 그럼 이 상황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 상황과 이 상황을 통틀어서 총 몇 가지의 a 값이 나와야 돼? 세 가지의 a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지금 여기에서만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3개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3개가 나왔다라면 fx가 4가 되는 지점? fx가 4가 되는 점이 3개가 나온다면 생각해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요 y는 x 위에 뭐가 있어? 4,4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지? 당연히 4,4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여기보다 위에 있을 때만 fx를 골라준단 말이야. 그럼 함수값이 4인 지점은 다 어디 있어? 지금 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왜?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어 함수값이 다 뭐보다 큰 거야? 4보다 큰 놈만 고른단 말이야, fx는. 그지?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함수값이 4가 되는 점, fx가 4가 되는 점만 찾아준다면 얘보다 어디? 4라는 점보다 왼쪽에 잡아줄 수밖에 없죠. 그지? x좌표가 4보다 작은 곳에서 몇 개 잡아보자? 3개 싹 다 잡아보자. 어? 근데 세 지점의 a 값의 합이 몇이라 그랬어? 14라 그랬지. 4보다 작은 거 가지고 3개 더해서 14 만들 수 있어? 어? 만들 수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어? 야, 진짜 이건 칭찬이 아니라 이거는 필지상. 필지상. 4보다 작은 3개의 수를 가지고 14를 만들었어요. 어? 진짜 이거는 대서특필됩니다. 어? 이걸로 북한 김정은이 와서 통일을 해줄 수도 있어요. 어? 압수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거야. 자, 이걸로 3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어? 그럼 지금 우리 가능한 게 뭐야? 이거 1개, 요 상황 몇 개? 2개가 나오든지, 이거 몇 개? 2개, 이거 몇 개? 1개가 나오든지, 이거 빵개, 이거 3개?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개를 만들어? 어? 그치? 그건 또 불가능해. 그치? 자, 1개, 2개 아니면 2개, 1개가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언제 좌우칸이 달라졌어? 뚫는 순간 좌우칸 달라졌지.
한번 뚫었다 쳐. 사차함수는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최고차 함수 양수가 그랬으니까. 그 언젠가는 또 한 번 더 뭐 하게 돼? y는 x를 뚫게 될 거거든요. 그지? 그지? 사차함수가 y는 x라는 직선을 한 번만 뚫을 수 있냐? 한 번만 뚫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 번만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뚫는 지점 무조건 몇 개가 있어야겠다? 짝수개가 있어야겠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몇 개? 이 상황이 지금 뚫는 상황이 한 개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조건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넣기 위해서는 5랑 6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5랑 6을 다 넣기 때문에 몇 개만 더 찾으면 돼? 한 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 그 한 개는 몇이 되겠다? 자, 합이 14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 만족하는 A 값이 3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보다 작은 곳에서 x값이 4보다 작은 곳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는 지점? 4가 되는 지점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한 개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지점의 x좌표가 뭐야? 3이라고.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 몇 개 있으니까. 두 지점 나와버리잖아. 안 된다고. 4가 되는 점 두 지점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뚫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되고 문제는 4,5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G4가 5라 그랬으니까 지금 y는 x보다 위에 있는 함수값을 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fx를 택했다라는 거거든. fx 위에 4,5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 a 값으로 성립하는 게 5랑 6 두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5랑 6에서 뭐 하고 있다? x라는 직선을 뚫어야 되는 거야. 그럼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 5,5와 6,6을 이렇게 뚫어줘야겠다라는 거. 얘가 뭐가 되고요? 3,4가 되고 여기 중간에 4,5라는 점 지나고 여기에 5,5라는 점 지나고 여기에 뭐가 있다? 6,6이라는 점을 지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조건 하나 더 있을 텐데 지금 그림 봐봐. 확실하게 주어진 거 하나 더 있거든. 뭐 3에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극소점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랑 더불어서 3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F'상이 0이 된다. 지금 그러면 이 5개의 결론을 가지고 fx식을 꾸며주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써도 개노가다 되거든요, 이거. 꽤 심해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여기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아니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fx는 그러니까 fx-x라는 놈이 x-5랑 x-6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여러 친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여러 친구들이 있었어.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요. 그 방법들마다 다 계산이 괴랄합니다. 많이 지랄 맞아요. 계산 과정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택해볼까? 난 이거 이렇게 택할게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기본을 꾸며볼게요. 우리 아까 19번에서 해봤잖아.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fx를 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다? x-3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1차 함계수가 0이고요. 상수항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어차피 이래저래 다 노가다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뭐가 더 효율적인 노가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지저분하거든요. 자, 얘 써보면 뭐가 돼? ax-3의 4제곱 더하기 bx-3의 세제곱 더하기 c x-3의 제곱 더하기 d4 이렇게 됩니다. 1차가 없어졌으니까 그나마 이거 abc로 막을 수 있었어. d 안 써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공식 3개 나오고 위에서 abc 3개가 있으니까 연립해주면 되겠다라는 건데 빨리 계산해 봅시다. 다행히 x-3으로 조져놨기 때문에 4, 5, 6 대입했을 때 그나마 큰 값에 대한 4제곱을 안 해도 돼요. 뭐 커봤자 6-3이니까 3의 4제곱 81 정도 나오는 거거든. 그것도 어마무시한 값이긴 해요. 자,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4 대입해 주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다? 1이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5 대입해 주시면은 16a 8b 4c가
1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맞니? 그 다음 이제 6 대입할게요. 81A 더하기 27B 더하기 9C가 2가 된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몇 배? 4배 해서 뺄 거야. 4배에서 아래에서 위에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2A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랑 얘 연립할 거야. 몇 곱하자? 9 곱해서 뺄 거예요. 9 곱해서 빼주시면 어떻게 돼? 72A 더하기 18B가 마이너스 7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6 곱할 거예요. 6 곱해주면 72A 더하기 24B가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뺄게. 몇 곱했지? 24B가 됐죠? 72A 없어지고 24B에서 18 빼니까 6B가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7 뺍니다. 마이너스 11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B는 마이너스 6분의 11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1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9가 되니까 이항하면은 12A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분의 13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3분의 13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뭐로 나누니까? 12로 나누니까 36분의 13이 돼요. 다르게 정리하면 개수를 더 계산해줘요. 뭐 내가 어떤 친구 거 풀어놓은 걸 봤는데 어떤 친구 답 맞았거든요. 36분의 100맨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개수에. 그럼 이제 지금 3개 더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얘랑 얘 더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36분의 66이란 말이야. 그럼 얘 마이너스 36분의 53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C 더했더니 1이 돼야 돼. 그럼 C는 36분의 89가 되는 거죠. 맞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다 구했네. 너무 깔끔하게 나왔죠? 근데 여기다 또 뭐도 대입해야 돼? 9를 대입해야 돼요. 6의 대제곱, 6의 세제곱, 6의 제곱을 해야 되네? 근데요, 그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 지금 부모에 다 뭐가 있으니까? 36들이 있잖아.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제부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써볼게요. 얘를 가지고 9를 대입하겠다. F9는 36분의 13에다가 6의 4제곱 곱하게 되니까 6의 4제곱과 36 약분 되고요. 그럼 뭐만 남아? 13 곱하기 36 남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이제 또 9 대입하면 6의 세제곱이니까 6과 약분하면은 11 곱하기 36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얘 뭐가 되겠어? 36 될 거 아니야? 이 부분 약분하고 나면 더하기 89가 나오고요. 더하기 4가 되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뭐가 돼? 2 곱하기 36이니까 7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72 더하기 89 더하기 4가 되겠다. 얘는 161 거기다 4 더하니까 답은 165가 되겠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투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